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두 문제 숙제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보실 때 똑같이 그냥 따라하면 되게 예, 진행할 거거든요. 뭐 다른 내용도 좀 하겠지만 뭐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예, 출제될 내용 관련해서 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도 수업이니까 중간중간에 또 다른 얘기들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두 개가 출제될 건데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지는 걸로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분석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실습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두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주소 관련해 가지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침해 사고 대응할 때 로고 분석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특정 목적을 구한 다음에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로고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게 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어, 실제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똑같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응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내지 않으니까 그냥 어, 똑같이 된다 할 줄 알면 된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걸 막 응용해서 어,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구조에 대한 거, 이 다케이알 구조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더 이제 시각적인 분석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게 원래 오늘 수행하려 했던 거는 그 ARP 스푸핑하고 디도스 인프라 그 본넷 인프라 만드는 과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험이 있으시니까 시간이 남으면 좀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가 저 시험 관련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석을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좀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수업은 뭐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이 보면은 이 사이버 보안에도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셔갖고 어떤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미 다 기술적으로 끝난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들면 결국은 그 하부 구조에서 그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직업을 가지든지 이제 쭉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이제 30대 지나고 40대가 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이버바를. 왜냐하면 어, 지금까지 최고로 했던 일 잡아갖고 해봤자 그게 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해도 그 정도는 벌어서 먹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노력을 해서 어, 조금 더 큰 성취를 얻으려면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로켓 사이언스나 뭐 유전공학처럼 엄청난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냐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분석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저희가 이제 오스카라는 방법론을 따르는데 이 오스카라는 방법론을 따르는 이유는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은 중간고사에 출제될 문제도 거의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보통 사이버 보안 같은 걸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막 바로 들어갖고 답을 찾고 기술적인 문제를 찾으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한번 보시면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파크 해킹됐을 때 사진 그 요거 본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가리킬 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SQL 인젝션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탐지합니까? 여러분들 스노트룰셋 만들어 가지고 뭐 셀렉트 구문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찾아서 찾고 어 그게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나중에 찾는 어떤 추가적인 분석 과정. 그러니까 초기 징후를 인식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봤더니 정상이든 아니더라 이런 일정 노가다성 분석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사이버 보안은 이제 메모리리스 기존의 전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걸리면 걸렸다, 안 걸리면 안 걸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ARP 스푸핑 잘 알죠? 제가 이게 ARP 스푸핑 고른 이유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주제일 것 같아서 고른 건데 ARP 스푸핑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ARP 스푸핑은 레이어 2에서 신뢰관계 공격입니다. 레이어 2에서 어떤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레이어 2에서는 IP 주소하고 맥 어드레스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강의실에서 모든 통신은 맥 어드레스로 이루어집니다. IP는 사용되지 않아요. 실제 통신에 있어서. 레이어 2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랜이라고 부르죠.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은 맥 주소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 컴퓨터에 접근할 때도 IP 주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맥 어드레스와 IP 주소를 연결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하는 뭔가 있어야 되죠. 그 연결하는 게 뭐냐? 이제 AR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 아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인데 이 ARP가 인터넷 초기에 만들어진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대신 내가 응답을 안 했는데도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믿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인터넷을 쓰는데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써요. 그럼 이제 게이트하고 나하고 가에는 이제 레이어 2 맥 어드레스로 통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맥 어드레스 주소는 잘 모르고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191을 쓴다면 대략 뭐 192, 168, 1.1 같은 걸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신뢰관계의 공격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맥 어드레스 주소를 모르지. 그러면 내가 맥 어드레스 주소를 살짝 위조해서 이 관계를 위조해서 중간자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뤘는지 제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맥어드레스 관련돼서 ARP 스푸핑의 가장 큰 공격은 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초기 분석가로 일할 때 아주 초기죠. 그때 이제 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악성 코드 유포 사건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KR서트라서 이제 한국 침해 사고 대응 센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간 건 아니고 저는 당시에 이제 그 다른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팀에서 사고 분석을 나갔는데 이게 귀신이 고칼로리 신 게 뭐냐면 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데 실제 조선일보에 가서 사고 분석을 했더니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미궁에 빠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KR 설트 그러면은 최고의 전문가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경험이 없으면 지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기술은 떨어질지 몰라도 훨씬 더 이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꼭 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 고민 끝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아파트는요 거대한 레이어 2 네트워크예요. 아파트 전체가 동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L2 네트워크야. 그러면 이제 아파트 네트워크는 전부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할 거잖아요. 그럼 공격자가 게이트웨이에 맨인 더 미들 공격을 걸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통신은 공격자 PC를 통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웨이에서 각각의 PC로 가야 되는데 게이트웨이에서 공격자 PC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PC로 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취하든지 간에.
그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어떤 공격이 일어날 수 있냐면 뭐 무슨 통신을 하는지 볼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공격은 아니었고 뭐 이제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피해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HTTP 평문으로 통신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SSL 사용하잖아요. 그 이제 SSL에서는 인젝션 공격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수업에 있으면 그것도 잠깐 다룰 거예요. 근데 어, HTTP 통신에다가 URL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인젝트 하는 거야. 그냥 패킷 가운데다 툭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다른 데도 홈페이지가 열릴 때 거기서 그 URL이 컬링이 되고 그 악성 코드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공격을 탐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책으로만 이런 내용들을 봤지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을 원인과 결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 실전 연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도 실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 관련된 업무가 앞으로 어, 뭐 다른 업무들보다 상당히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침해 사고 대응 센터가 생긴 게 언제냐면 이제 2003년이에요. 2003년이면 이제 여러분도 2003년에 태어났죠. 태어났었죠. 살아 있었던 사람이죠. 2003년에 1.25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의 보안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1.25 대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3일 동안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 사고 된 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키사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 보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0억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키스크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침해 사고 대응만 말고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관제 시장도 있고 취약점 대응 시장도 있고 악성 코드 분석 시장도 있고 뭐 여러 다 있죠. 근데 침해 사고 대응 시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없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제가 뭐 여러분들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시 만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청년이 기세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궁금한 거 없으면 또 안 물어보면 돼요.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치매 사고 대응만 빼고는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나는 취약점 점검해야지. 나는 모의 해킹해야지. 나는 관제해야지. 뭐 나는 뭐 해야지 쭉 이렇게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아마 치매 사고 대응은 없을 거예요. 그냥 치매 사고 대응 시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매 사고 대응 업체 법제화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관제 시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를 끄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제 4년을 보내고 나면 그분들의 대부분은 관제업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관제업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장 사람 많이 뽑으니까. 근데 관제업체가 사람 뽑아서 뭐 하겠어요? 인력 파견합니다. 인력 파견하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관제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관제업체의 갑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회사에서 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제가 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 주민들하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똑같잖아요. 그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약간 주눅이 들거든. 왜? 내 돈으로 당신이 월급 받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에는 이런 그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제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관제업체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을 파견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뭐 내가 진짜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2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2년이 넘어서면 이제 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저희 직원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보안은 눈을 깔면 지는 거다.
고객이 얘기했는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적했는데 감히 네가 지적을 해? 이러면 이제 지적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없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제 비굴해지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은 뭐 탐지가 걸렸어. 그럼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 누가 했는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면서 자기 자긍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거짓말하게 만드니까. 근데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관제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거기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시장은 이제 올해 법제화가 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침해 사고 대응으로 가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침해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단위 기술들, 뭐 호스트 포렌식이나 네트워크 분석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처음에 열리면 누구나 제가 그 에디슨 얘기했죠. 그 뭐 20세기 폭센츄리 폭스나 뭐 무슨 뭐 메트로폴리탄 뭐 여러분 워너브로스 같은 회사들 다 해적들이었다고. 그 미국에서 그 에디슨이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막 피가 끓는 거야. 나 진짜 잘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쓸데없는 것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찍은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무슨 그 영화 근데 옛날에 영화 나오기 전에 하는 그런 관제 영화 같은 것만 찍어서 막 활동 사진 같은 거 하니까 이 친구들이 보고 나서 이제 막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이걸 나에게 이 권리를 준다면 나는 수억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헐리우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오지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에디슨의 회사는 옛날에 없어졌어요. 유니버설 픽처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없어지고 지금 이제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에디슨의 회사에 들어가서 영상기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서부로 가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 것이냐.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서부에 가도 막 총 쏘고 막 죽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고생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다가 졸업해서 어느 회사든 들어가면 다 고생합니다. 고생 안 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출나면 고생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어딘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왜냐하면 그게 되게 여러분들의 보통 삶을 앞으로 많이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 보안이 이직이 쉬워요. 근데 뭘 보냐면은 과거 경력을 봅니다. 뭐 했나. 그래서 처음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는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이렇게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고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회사,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너무 작은 회사 가는 건 또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좀 이제 우리 회사도 큰 회사가 아니니까 너무 작은 회사 가는 거는 역할을 좀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경력 빌딩에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래서 어딜 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도 존재한다. 이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침해 사고 대응 분야라는 거를. 근데 침해 사고 대응 분야라는 게 앞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는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이 침해 사고 대응을 없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버텨오면서 지금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장이다. 근데 침해 사고 대응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침해 사고 대응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목을 두는데 나 혼자서 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진행되는 것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지 해서 이기면 항상 삶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막 하면 아 내가 20살 먹어 30살 먹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인생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내가 뭘 가져가려고 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전술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도 상대가 있는 게임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과제, 그래서 이제 다시 과제로 돌아가면 이런 과제가 나왔을 때, 아, 저 사람이 나 과제에서 이거 100점 맞아야 돼. 이거 좋아요. 근데 제 입장에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100점 맞는다고 뭐 여러분 인생에 도움될 거 없어요. 이 수업 100점 하나 100점 맞는다 해서 모르겠어. 뭐 이제 진짜 막 다 저는 이제 곧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막 잘하는 친구들 보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근데 이제 다 잘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항상 열심히 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다음에 어디에 도움이 되지?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여기서 인터넷에 대해서 주소를 제가 하는 게 되게 평범한 것 같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 90%가 몰라요. 감히 말하면 99%가 몰랍니다.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인터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왜? 그걸 아무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인집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 주인집의 그 모습으로 사는데 뭐 정치나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라 돌아가는 거 무슨 상관이야? 우리 주인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으뜸 모습으로 살겠다. 나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상관없지. 그냥 나는 그냥 문고리 걸려고 으뜸 모습으로 살겠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분들의 주인집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인집이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야. 근데 주인집이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안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뭐 좀비 얘기 들고 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인생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척은 남들이 해놓은 대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로 가면 죽어요. 왜? 반도체는 이미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면은 웨이퍼 닦는 거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10년 동안 내가 웨이퍼를 닦은 다음에 반도체를 독학해서 하겠다? 불가능. 왜 그 10년 동안 누적된 지식을 찾아가질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게 20년 전에는 굉장히 어, 기회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집 사는 거 맞죠? 지금 집 사면 망하잖아. 지금 집 사면 망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30년 전에 집 사면 부자 되지. 근데 이게 끝났단 말이야, 지금.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집 사면은 나는 돈을 벌어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장렬히 전사하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준다 이건 아니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되게 많다 기회가. 여기서 내가 이쪽 여러분들 보면서 뭐 되게 좋은 거 서울대한 애들 다 하고 그다음에 연대 간 애들 그렇지 않다. 이 바닥에 그런 애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해진 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나? 근데 그 사람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버부 안에 와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 알아요? 네, 양자역학에서 이제 되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 효과가 뭡니까? 내가 바라보기 전까지는 현실이 되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들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 개념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멀티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이냐? 나는 관제를 선택해야지. 나는 분석을 선택해. 되게 다를 수 있다. 근데 뭘 선택하든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 그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뭘 한다면 어 이제 그 자기 저는 처음에 제가 남들보다 10년 늦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진짜 죽기보다 싫더라고 번역하는 거. 너무 귀찮아. 번역하면 얼마 주는지 알아요? 처음에 계약금을 100만 원 줘요. 근데 그게 전부야. 그다음에 책이 얼마나 팔리든 왜냐면 이 동네 책은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줘요.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책이 뭐 800페이지짜리 책인데 날밤 깎아가면서 막 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번역하면 또 이게 창피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매일 나가는 건데. 근데 100만 원 한 80만 원 받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왜 했냐면 제 나름대로는 뭐냐면 나도 이 이력서에 뭔가 줄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번역했다 그러면 좀 알아주는 분위기였거든. 요즘은 이제 GPT가 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내용보다는 제가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이제 그래서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볼 때 조금 다르게 번역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한 줄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죠 부모님들이 왜 몇십 년 동안 키웠으니까. 근데 왜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할 기회를 안 준단 말이야. 네가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 뭐 그 얘기 누가 다 들어주나? 안 들어줘요. 뭐 기술 다 보나? 안 봐요. 뭘 보냐? 이력서에 있는 거 한 줄 본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이력서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뭐 화려하게 쓴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위 GPT형 이력서를 쓰게 되면 안 뽑아. 왜냐면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GPT 시대가 되면서 저도 GPT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반 지식은 다 죽을 거다. 어. 일반 옛날에는 그 지식 가지고 잘난 척했어요. 뭐 선생이질이라고 저 말고도 여기 오는 사람 보면 막 명령어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이 명령어 이렇게 막 스위치 이것은 저 이런 거 이제 끝났어 그런 시대는.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의 시대가 끝난 게 이제 네이버가 나와서 끝난 거. 옛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안 물어보잖아. 네이버한테 저도 어제 집에서 밥을 했는데 황금 레시피 뭐 매운탕 맛있게 되더라고. 제 장모님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그 시대는 그때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뭐냐?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일반 지식의 시대. 예를 들어서 ARP 스푸핑 GPT에 찍으면 너무 잘 나와요. 그걸 가리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냥 GPT하고 얘기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 또 ARP 스푸핑을 알아도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사용할지 몰라. 그 지금 내가 이거를 ARP 스푸핑 수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ARP 스푸핑 탐지하세요. 아무도 탐지 못해요. 이게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뭐냐면 뭐 말은 많아. 온 사람들이 뭐 북한이고 어쩌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문제를 해서 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GPT 시대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GPT가 더 잘 알죠. 저는 지금 요새 제 교재를 만드는데 GPT 써서 교재 만드니까 너무 편한 거야. 왜냐면 일반론을 내가 다 찾아갖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교재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 교재를 만드는데 다 영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외 교육하는 거라서.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분석들은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론들 이런 것들 옛날에 다 인터넷 찾아갖고 해야 되잖아. 이게 그리고 이걸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는 그냥 얘가 다 해줘. 그러면 이제 에지가 어디 옛날에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돈을 받았어요. 그럼 대단하다고 박수 받았단 말이야.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 대단하시다. 뭐 그럼 나는 뭐 300개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뭐 이제는 GPT가 다 해주거든. 되려 나보다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하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여기다 가치를 얻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럼 GPT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는 다 GPT가 하는 것 같고 하거든. 시험 볼 때 GPT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GPT 써도 돼요, 저는. 왜 GPT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사실 이 강의에 교수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게 되지만 그 사실 제가 가리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나 안 배우나 비슷하지만 좀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보안은 주눅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제가 기사 다니면서 한 5년 동안 너무나 주눅을 들었어.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개발을 했지만 저는 악성 코드 분석을 못해요. 왜냐면 악성 코드 분석도 재능이야. 이거는 디테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거칠게 봐서 돌아버리게 못 봐. 성격적으로 막 성질이 나갖고 못 봐요. 근데 이거를 막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그 재능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악성 코드 분석을 못하면 분석가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냥 세컨드 디그리야. 너는 그냥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악성 코드 분석하는 사람들 직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한 10명 뽑나? 왜냐면 악성 코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악성 코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악성 코드 분석을 잘하려면 세계 탑 10 될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RP 스푸핑 우리 시간 있으니까 1시간 넘게 있으니까 자, ARP 스푸핑 패킷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 어, 기업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어디서 수집된 거냐면은 이런 레이어 2에 L2에서 수집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업에 가면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ARP 스푸핑 패킷 하면 이제 기업에서 다운받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장소에서 이 분석을 수행해서 ARP 스푸핑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는 거야. 뭐 말이 아무리 많았자 소용없어. 막 말 뭐 아 난 ARP 스푸핑 다 알고 이렇게 저렇고 뭐 그다음에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카인 가벨 같은 거 써갖고 ARP 공격해서 근데 그 친구들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냥 기계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계가 돌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이 공격을 탐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공격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자로 성공 못합니다. 공격자 시장이 없어. 공격자 아예 직업을 못 구해요. 그냥 이 콜라 빨아먹으면서 지하실에서 그 집안이 부자여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공격은 또 공격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해야 돼.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 탤런트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공격은 못해. 근데 돈은 누가 다 버냐? 방어자가 다 법니다. 지금 미국의 수조 원대로 인수되는 회사들, 맨디언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센티넬 원, 다 뭐 하는 회사냐? 침해 사고 대응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에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 끄고 이제 학교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서 점수 잘 받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4.0 뭐 전체가 몇이면 4.5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취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본인이 진짜 바라고 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건 이제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던졌던 게 여러분들 인터넷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근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궁금해하지 않지? 여러분 전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술이 뭐냐면 그 을지문덕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뭐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게 전술이에요. 전술이 뭡니까? 뭐 강을 막아가지고 소가죽으로 막은 다음에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적군이 이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적군이 들어왔을 때 소가죽을 터트리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전술에서 뭐예요? 환경을 빼면은 전술이 없어요. 거기 그런 계곡이 없고 강이 없는데 그런 전술을 필 수 있나? 못 핀단 말이에요. 사이버 똑같아요. 사이버도 환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전술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공격은 다 전술 공격이거든요. 다 정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11, 12 나오면 이거 해킹하면 10억, 20억 받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줘요, 그냥. 왜냐하면 그 어렵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 명도 못 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전술 대응, 전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격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 있으면서 내가 공격자가 들어오면 잡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문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문을 열지 않으면 뭐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이버도 마찬가지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술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배워?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요. 창 던지고 화살 쏘고 뭐, 독침 쏘고 이런 거 배우는데 현대전쟁에는 그런 거 안 쓰거든. 어디 가가지고 저는 뭐 표창으로 뭐 던져가지고 요즘 누가 표창 쓰나요? 안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지 실제 문제를 푸는 걸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허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석에 어디에 묘미가 있냐면 이 분석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렇게 나오는 데서 ARP 스피싱을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ARP 스푸핑을 이해를 해야 돼요. AR 스푸핑이 AR 스푸핑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ARP 캐시가 오염된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안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게이트웨이예요. 내가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ARP 스푸핑 걸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캐시가 그냥 풀려버리면 캐시가 이제 업데이트 되버리면 이렇게 갈 거죠. 이건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공격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 캐시는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ARP 캐시는
가만히 놔두면 익스파이어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그냥.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돼도 돼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게 되게 절대절명의 문제야. 근데 탐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ARP가 자 봅시다. ARP를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ARP 스푸핑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가지고 얘기해 줄게요. 관심 있으면 이런 것도 저희가 그 공유되니까 아니, 한국말로 해외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그 번안을 하고 있어서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보시면 ARP 스푸핑 여러분들 탐지라고 한번 그 룰셋을 걸어보면은요. 제가 오늘 하려고 안 해서 죄송해요. 이게 좀 이렇게 자 보십시오. 나오죠? 이렇게 요게 ARP 스푸핑 탐지 룰셋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배웠어요? 이게 이제 이거 잘하면 옛날에는 막 책도 쓰고 막 엄청 대접받았어. 스노트 룰셋 잘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로 대접받았어. 근데 지금은 스노트 룰셋 누가 만드냐? 그냥 GPT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노트 룰셋조차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이것도 그냥 쉘프에서 가져오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 뭐 이게 다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전부 다 그냥 껍데기. 뭐냐면 어, 내가 192.168 1.0이 아닌 데서 ARP 리퀘스트가 오면은 ARP 스푸핑이다라고 만드는 룰셋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이게 왜 ARP 스푸핑이야?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 첫 번째는 뭐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 ARP 스푸핑하면 이 룰셋에 걸립니까? 안 걸려. 근데 대부분 ARP 스푸핑은 같은 동에 같은 L2 대역에서 스푸핑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말도 안 되는 룰셋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스핑 됐냐 안 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보고서 쓰는 거예요. 내가 에어스핑 탐지했어. 내가 룰셋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임진왜란에 보면은 이순신은 열심히 싸우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은 왜군들 있으면 코하고 빗 잘라가지고 철사에다 묶어가지고 도정에 보내가지고 벼슬을 얻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도 못해. 여러분들한테 그거 잘라주지 않거든. 야 가져가고 자기가 잘라고 자기가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마치 내가 일하는 것 같은 환상을 주는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보안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ARP 탐지 룰셋을 만들었는데 걸려가지고 30건을 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엔 그랬어.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이거 ARP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왜 이게 일반화되잖아요. 두 번째 룰셋은 두 번째 룰셋은 뭐냐면 이 그냥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이 뭐냐? ARP 스푸핑에서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 어지럽게 만드는 건데 몰라도 돼. 일이 뭐냐면 리퀘스트. 이가 뭐냐면 리플라이. 그냥 그렇게 식별하도록 패킷 안에다가 정해놨어. 여기 1이면 리퀘스트고요. 2면은 리플라이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리퀘스트는 캐시를 포지셔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캐시를 포지셔닝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과탐이에요. 이런 일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에서 걸잖아요. 그럼 이제 1초에 100번씩 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재밌지.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가 타장. 우리 조직을 내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불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불 잘 탄다. 그래서 이제 대표한테 가서 그러면 대표님 회사가 홀라당 타버렸는데요. 제가 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가 좋아하겠어요?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분석가요. 나는 원점을 찾으면 돼. 근데 그래서는 돈 못 벌어요. 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업체에 취업을 했어. 비트코인 그 거래소에 취업했는데 거기 보안 담당 취업했으면 공격이 진행되는데 그걸 잡았어. 이게 만약에 요번에 뭐 북한이 뭐 이종가 몇 종가 털은 거 공격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것도 막 신출규모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넘게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홀더에 붙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비루한 거예요. 막 나중에 공격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하다고 보지만 대단한 거지. 그 인내와 거의 뭐 마늘을 먹었으면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콘솔에 붙는 장치를 식별한 다음에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안 붙고 6개월이 지나도 안 붙는 거야. 근데 2년 됐는데 붙었어요. 바로 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서 이거를 패스트 포워드로 묶어갖고 보면 대단한 공격이지만 그래서 방어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항상 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 공격이 들어올 때 처음에 초기 진입하고 내부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 어, 그 국방만 해킹됐을 때 하울이라는 업체가 6개월 전에 해킹이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해킹이 돼요. 6개월 전에. 그것도 불쌍의 공격자에게 해킹이 돼서 어, 백신 프로그램에 국방에서 쓰는 백신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나가요. 근데 이게 식별이 됐는데 몰라.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근데 6개월 있다가 국방망 해킹이 일어났을 때 백신 프로그램에 에이전트 취약점명에서 권한 상정을 하거든요. 들어오는 건 다른 데로 들어와요. 왜냐 항상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권한이 없으면 공격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도 권한이 없으면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뭔가를 하려면 이제 권한을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쉘코드 같은 거 갖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쉘코드 때려도 안 돼. 다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여간 잘해도 안 돼.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갖고 에스컬레이션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이 어디 깔려 있습니까? 전군 컴퓨터에 깔려 있죠. 그럼 내가 권한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컴퓨터, 내가 접근한 컴퓨터에 관리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전술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 기능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뭐냐면 이게 가까운 겁니다. 언솔리시티드 얘네들이 리스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언솔리시티가 뭐냐면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리스폰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요청하지 않았는데 리스폰스가 오면 수상하죠. 물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얘는 사실 이 룰셋에서는 언솔리시티라는 걸 몰라요. 왜 스테이트풀하지 않으니까.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메모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이 들어왔구나. 1번이 들어온 전제에서 1번이 안 들어왔는데 2번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사기 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달려 들어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모델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할 건데 T샥, 와이어샤크를 이런 명령어를 쓰도록 저는 그냥 이걸 그 아까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빼내.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안 보여주거든요. 그냥 와이어샥을 쓰면은 일반적인 그 필드만 보여줘요. 필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근데 나는 ARP에 관련된 필드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그냥 와이어샤크 레퍼런스로 가면은 다 나와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거기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나와요.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뭐가 있냐? 뭐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그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코드 알아야 돼. 나머지는 왜냐면 3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다 해봤자 사실 쓰지 않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ARP 스프링 탐지 관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ARP 스푸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리스폰스 리퀘스트를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목적이 뭐야? IP 어드레스가 다른 맥에 묶이는 거잖아요. IP 어드레스가 다른 맥에 묶이니까 상관은 이 스푸핑이 아무리 나도 IP 어드레스가 다른 맥에 묶이지 않으면 랜덤들 공격이 일어나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숙명적인 건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들어갈 지점이 어디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자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는 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옵코드 일은 이제 벌써 이제 공격 나왔죠.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명확히 아까 안 보이 지금 보이잖아. 왜 요청하지 않는 1, 2 나와야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요청 응답인데 이거는 요청 응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뭐냐면 여러분들 분석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상관없이 그냥 룰셋을 거는 거야. 아까처럼. 룰셋을 걸면 내가 룰셋 걸어볼까요? 이 룰셋 걸어볼까? 아까 똑같이? 자, 첫 번째 걸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첫 번째 룰셋은 뭐냐면
안 걸려. 왜냐면 두 번째 게 19168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 달러 4가 아닌 거야. 뭐냐면 1992.168이 아니어야 돼. 없단 말이야. 미탐. 이 공격이 있음에도 첫 번째 스노트롤을 걸었을 때는 공격이 탐지되지 않아.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펄스 네가티브. 아, 이게 이제 그 전혀 탐지되지 않아. 이거 공격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룰셋이 맞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1번인 거. 뭐예요? 하나 두 번째가 1번인 거. 달러 2가 1인 거. 그럼 달러 2가 1인 거. 여기에는 공격이 없어요. 왜? 이거 공격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제가 그랬죠? 맥은 3번이고 IP는 4번이죠? 이렇게 보면 겹치는 그러니까 하나의 IP와 맥이 중복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스푸핑을 시도했냐 안 했냐가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원인의 공간은 여러분들한테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임팩트 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감염되기까지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免疫 체계가 낮아서 그게 액티베이트가 돼서 감염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약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걸 믿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0.1 마이크론의 감기 바이러스 발견됐으니 여러분 전부 다 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 받으시고 약 먹어서 미쳤다고 그래. 이게 지금 보안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 증상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룰셋을 걸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리스폰스 이게 제일 가까운 건데 이 보시면은 몇 개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펄스 파지티브 오탑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계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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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하나하나 다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끄자. 이거는 봤더니 다 오탐이야. 근데 그 안에 정탐이 있으면은 이제 미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에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 보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이 나오죠. 두 개의 IP가 걸려 있죠. 하나의 맥에. 이게 어떻게 풀린 거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보이잖아요. 첫 번째 맥어드레스라고 IP의 관계도만 그냥 얻어요. 그쵸? 아까 그 거기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패킷에서 IP하고 맥, 소스 IP, 소스 맥만 이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니크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세면 뭐가 돼요? 이 IP 수가 나오겠지. 요쪽을 세면은. 그쵸? 왜냐면 얘는 여기하고도 연결되고 여기하고도 연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이상인 게 있으면 뭐예요? 그 빙고. 이거는 ARP 스푸핑의 징후가 60% 이상 나온 거예요. 이게 분석할 가치가 있다. 이 증상이 없으면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머리 끄고 살고 그냥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고 뭐 나는 그냥 생각 없기 때문에 ARP 나오면 그냥 대응해서 분석 대응해서 분석 대응해서 이게 이제 옛날 그럼 그런 사람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계속 깨지는 거지. 야, 너 왜 자꾸 거짓말쟁이? 왜 자꾸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 늑대 안 나타났잖아. 이게 이제 옛날 대응이라는 거예요. 살라 그러다가 죽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보고 명확하게 나오는 게 리포트 쓰는 거지. 어? 이거 문제 있는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RP 스푸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unsolicited ARP 리스폰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뭐가 돼야 돼요? 자, 생각해봐. 내가 리스폰스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내 목적지를 감염시켜야 돼. 목적지를 바꿀 수 있어요? 미친 짓이지. 왜 목적지 바꾸고 아무 데나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지가 누구냐? 걔가 타겟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걔한테 뭘 주냐? 가짜 허위 소스 주소하고 매개 튜프를 던져줘야 돼. 야, 사실 이거야. 사실 이거야 하고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던져줘야 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게 2번인 경우거든요. 이게 2번인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앞에를 그냥 1초 이게 이제 초인데 뒤에를 앞에가 초고 뒤에가 이제
값을 1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뭐냐면 요거는 정상이에요. 왜? 계속 감염시켜야 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AIP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 이걸 안 하면 공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것만 듣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원인의 공간에서 동작할 때는 오류가 많았다. 근데 이제 결과의 공간에서 동작하면서 AI가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의 공간이 뭐냐면 뭐 이자를 어떻게 볼 거냐. 아, 이는 여기가 둥글고 밑에가 꺾어졌고 했더니 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원인의 공간에서 심볼리즘이라고 하는데 AI를 돌렸을 때 60%가 안 나왔어요. 진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돈 엄청 들여서 할 때. 그럼 60%는 뭐냐면 주차장에 들어갈 때 10번 들어가면은 4번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상용 불가능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프린튼이 어떻게 했죠? 아, 난 모르겠고 세상에 이다 갖고 와. 세상에 이다 갖고 와. 그다음에 이걸 막 보여줘. 이게 한다니까 이제 너무 잘 알잖아. 이게 이제 결과의 공간에서 딥러닝이 한 건데 이게 인간이 사고하는 거하고 결국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딥러닝이 인간의 머리를 카피해서 만든 거니까. 보시면 공격을 탐지할 때도 공격자가 반드시 수행되는 조건을 찾는 게 공격을 탐지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냐면 실제 보고서를 완결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면 처음에 들어갔어. 이제 사실 이런 일은 이제 ARP 스피핑 같은 경우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탐지하는 걸 여러분이 탐지해가지고 보고서 쓰면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누군가 다. 남들 못하는 걸 하니까.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야.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심볼리즘의 AI가 사실은 더 많은 과학자들의 머리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딥러닝으로 가면서 돈이 어디에 드냐면 데이터를 이제 레이블링하고 모으는데 돈이 들지만 실제 딥러닝을 돌릴 때다 오픈소스 갖고 돌리거든.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저희는 요거 다시 할 테니까 이제 그럼 이제 과제를 내가 뭐를 낼 거냐. 과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기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해서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에 한 문제를 낼 건데 어, 뭐라고 할 거냐면 어, 뭐 예를 들어서 IP 할당 순위가 매신 나라를 식별하고 IP 수를 이렇게 그 IP 수를 특정하시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IP 할당 순위가 34위인 나라를 식별하고 그 나라가 뭘 모일 날 가지고 있는 IP 수를 적으시오. 그럼 이제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다운로드를 그 날짜 거를 지정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다르면 숫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거를 내가 한번 받아갖고 해볼게요. 요거죠? 그러면은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어, 요거죠? 근데 우리는 IPv4만 갖고 할 테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IPv4니까 이제 요 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 3이 IPv4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IPv4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저브도 이런 거 나오니까 1, 2, 3, 4, 5 달러 7, 7이 맞죠? 7이 이제 allocated가 돼야 돼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이걸 안 하면 숫자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allocated 있죠? 그래서 달러 7은 allocated라고 하면은 이제 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를 어디다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도 되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국가명하고 1, 2, 3, 4, 5 그 IP 수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국가명과 IP 수입니다. 그러면 34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이러면 이제 끝난 건데 우리가 34일을 골라야 되니까 아, sort sort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 마이너스 n 34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핀란드겠죠? 여기서는 근데 이걸 저도 보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고 싶으면은 그냥 넘버 오브 레코드 하고 달러 0 한 다음에 아, 봅시다.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34위가 핀란드로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답을 내고 싶으면은 넘버 오브 레코드는 34.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그 그냥 불편하게 그냥 외워서 하면 돼요.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원래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거야. 처음에는 외우는 거고 이거 외우는 거 자꾸 쓰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요. 이걸 자꾸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못하겠다. 엑셀로 해. 상관없어.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답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어. 이거 그냥 엑셀로 작업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가 볼 때 풀이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답을 얻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프한 다음에 달러 3이 IPv4인 경우에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정답지가 있는데 시험이니까 정답지를 좀 하여간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유해도 돼. 시험 때만 공유하지 마요. 지금 이게 다 도와가면서 이걸 돕고 살아야 돼요. 다. 여러분들 혼자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도와줄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도와가면서 하세요. 이거 아나 모르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 너무 쉽게 내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뭘 할 거냐면은 닷KR 구조 중에서 특정 AS에 몇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서 두 개를 낼까, 여기서 두 개를 낼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국가는 무엇인가, 2번 IP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제가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여기 수업을 계속 안 했으니까 팔로우하기 힘들 테니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좀 인터넷 구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한번 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시험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문제로 한 문제 낼 테니까요. 여기서 두 개 낼게요. 근데 다른 거는 이거보다 더 쉬운 수준이야. 뭐 예를 들어 1번 문제는 대한민국의 IP는 몇 개인가?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몇 월 며칠 대한민국 IP가 몇 개냐 그러면은 그래프 KR 하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 두 번째 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거 다 어떻게 더해요? sum 달러 2 그쵸? 프린트 sum 이게 대한민국의 IP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IP가 전체 인터넷에서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그럼 썸을 뭘로 놔야 돼요? 2에 32승 그쵸?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죠? 그러면은 2.6%다. 근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써라.
이게 이제 뭐 되게 그럴싸해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시험 당일날 이 숫자는 바뀌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 숫자를 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빠르면은 1,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나한테 이득이 있겠어요. 막 여러분들 막 머리치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중에 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요. 나는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제 길 말고도 다른 길이 또 있거든요. 다 존중합니다.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나도 사이버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모든 일들을 봤더니 나하고 잘 안 맞아. 이런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아주 권장하는 그 정신 상태가 이제 산만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막, 너 너무 산만하다. 넌 공부 못한 이유가 산만해서 그래. 이랬던 친구들은 진짜 저희 산만해야 되는 거거든. 사이버 보안 하려면. 너무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산만한 친구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 관심 많은 사람들. 공부 못하잖아. 막 우리 첫째 고3인데 막 관심 너무 많아. 지금 막 무슨 정치에도 관심 있고 막 다 모르는 거 관심 많은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잘 될 거라고. 근데 시험 잘 못 볼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관심 많은 사람, 인터넷 어떻게 들어가지? 근본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어떤 미적 문제 내서 뭐 이거 36분에 저렇게 돌려서 뭐가 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이게 인생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런 곳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깔려 있어. 여러분들 분석했을 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두 번째 거는 문제는 안 내겠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분석이 너무 간단하니까. 두 번째 제가 해놨던 건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닷컴이나 닷컴 DNS의 구조를 분석하시오. 이런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별로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카타르 같은 데도 그 비밀 요원들이 교육하러 가고, 그다음 뭐 룩셈부르크 정부 컨퍼런스도 거기 관료들 교육하러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 제가 하려 그러면 컴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닷컴의 네임 서버를 어떻게 찾을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닷컴의 네임 서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챗GPT한테 물어보겠지. 닷컴의 네임 서버 뭐야?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챗GPT가 없는 환경에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환경을 의존성 있게 하면은 그 의존이 떨어지는 거에서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 나머지 부가적인 기술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뭐, abc.com이 있어. 따따따에. 얘가 DNS 주소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처음에 루트 DNS 주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닷컴 DNS 주소 가져오고, 그 다음에 abc.com의 네임 서버 주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서 그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닷컴의 이제 C네임으로 됐으니까 좀 더 뭐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하이? 이것도 C네임이네. 좋은 건 다 뭐 키사닷컴이 있나? co.kr.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IP가 딱 이렇게 리졸브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DNS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DNS가 뭐예요? DNS가 IP와 도메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속절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피싱 메일 오면은 자세히 보면은 막 네이버인데 막 이게 뭐 숫자 바꿔갖고 쓰고 막 이런 것, 가짜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포이즈닝을 통하면은 그렇지 않고도 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식별할까요? 알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자, 아까처럼 네임 서버를 가져오면은 네임 서버가 몇 개냐? 1, 2, 3, 1, 2, 1, 2, 3, 4, 달러 4가 NS인 거 보면은 닷컴의 네임 서버는 13개, 루트 DNS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얘의 그 IP 주소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해서 리졸빙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졸빙 하면 이제 주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IP 주소에 그 AS 번호가 뭐냐? 그러면은 어 달러 2 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AS 주소가 나오는데 뭐냐? 이 앞에 있는 게 AS 주소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떨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분석할 때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 내 첫 번째 것만 필요하지. 그럼 첫 번째 거 간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럼 몇 개의 AS가 걸려 있냐면 얘는 23개의 AS 번호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S에 관련된 패스를 우리가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러 7이죠. 이게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나 하겠지만 좀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같이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요게 뭐냐면 필터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필터를 구하지 못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로그 파일이 있는데 그 로그 파일에 일곱 번째 칼럼이 요걸로 요 숫자를 시작해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달러 사인은 이제 엔드 오브 더 라인이라 그래서 이게 뒤에 뭐가 안 붙는 거거든. 이걸 안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1, 2, 3, 1, 3, 4, 1, 2, 3, 1, 3, 5 다 매칭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러 사인을 넣어가지고 딱 잘라주는 거야. 앞에는 뭐냐? 앞에 만약에 내가 공란을 안 두면 1, 3, 2, 4, 3, 4, 4, 4 다 되는 거야. 앞에 공란을 주면 이제 그것만 이제 매칭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필터를 만들었으면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 그 어제 거 다운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죠? 그냥 요거 3월 18일 걸로 우리 대의원 했던 거 요걸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는 저것만 걸으면 돼요. BGP 덤프.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 이런 형식의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뭐 디테일에 집중하지 말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나? 뭐 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거에서 요 두 번째 게 딱 그 숫자하고 맞아야 요 IP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IP와 숫자 번호의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 이제 아까 만들었던 필터 이거를 싹 넣어줘요. 여기다가 넣어줘 이렇게. 그다음에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com.log 하면은 이제 몇십억 개, 몇억 개의 라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필터를 안 만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걸 다 작업할 때.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걸 실제 만들어내는 거의 차이는 뭐냐?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이게 되고 되지 다 되지 하지만 막상 앉아서 보면 못 하거든. 왜냐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내 마인드, 모델링, 손가락,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20년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석 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이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돼. 아,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저런 일을 하면은 돈 많이 번다는데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뭐 나중에 알려다 어떻게 절대 못해요. 왜? 결국 승부는 손가락에서 나오거든. 앉아갖고 이걸 할 때 할 수 있냐 없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는 거는 이제 GPT가 다 얘기해 주니까. 그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나오고 있죠. 끝났나? 끝났네요? 자, 봅시다. 자, 끝났으면
뭐야. 마이너스 F를 안 했네요. 자,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F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공란을 그냥 다시 적기도 귀찮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13분. 시간은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출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출제까지 하게 되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이게 요 저희 구분 안 했으니까 달러 세븐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전체 자체가 달러가 어딘 거야. 근데 제가 요 이걸 지정하는 순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븐이 이것에 만족하는 로그만을 전체 1억 개 중에서 한 100여 개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100여 개가 뭐냐? 이제 실제 닷컴 DNS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닷컴 DNS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인터넷에서는 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갖추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거지. 디도스 공격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 장비를 구매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디도스 나오면은 장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근데 왜 그 장비가 팔리냐? 디도스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요새는 디도스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여러분들 장사꾼이 되는 거야, 그냥. 너 파는 거 안 되잖아. 물어보면은, 씨, 왜 안 되지?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 자, 나왔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 닷컴. 이렇게 나왔네. 그쵸?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말한 게 뭐였어요? 7번하고 6번하고 7번이었죠. 7번하고 이거잖아, 그냥. 이거 또 우리 F를 안 했죠? 자, 이거거든요. 천천히 할게요. 요거거든요. 요거 갖고 그림만 그리면 돼.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라인 수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뭐냐면 모든 로그가 똑같은 레코드 수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7번째 거, 6번째 거 가져오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떤 거는 3줄, 어떤 거는 4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트래버스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NF, 넘버 오브 레코드까지. 3번이면 3번 가야 되고, 4번이면 4번 가야 돼. 그러니까 괜히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은 어떤 거는 3번, 어떤 거는 4번 가서 이제 무슨 형식의 로고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런 형식의 로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런 형식의 로고를. 그 다음에 뭐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그때 봤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닷컴 DNS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인터넷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DNS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란 말이에요. 어떤 구조냐? 공격이 들어오잖아. 분산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에 마지막 거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내가 난 얘를 죽일 거야 하고 막 보내면 전체에게 다 풀리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 다른 그림으로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이 형식을 한번 바꿔서 볼게요. 이런 구조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격이 막 하고 들어오잖아요. 요 지점에 공격이 들어오면 전부 다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격자가 저 모든 자원을 다 가지지 못하면 저기를 전부 세츄레이트 시키 완전히 잠식시키지 못하는 거지. 이게 대응 전략이고 이것 때문에 닷컴 DNS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 안 그러면 뭐 러시아 공격자가 내 닷컴 한번 때려봐야지 하고 근데 이게 또 지역적으로 다 분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공격을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왜? 공격이 일어나면 또 각각에서 대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장애 지점을 만들지 않고 공격을 다 분산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이런 게 뭐 이게 진짜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방어를 어떻게 할 거야?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대응 구간을 만들어서 이 공격을 내가 어떻게 방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실제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책이나 몇 개 보고 뭐 글이나 몇 개 읽고 컨퍼런스나 가가지고 아 이런 거 하면 좋겠 이런 거 하면 좋네요. 저런 거 하면 좋네요. 해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쓰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마인드 바디 이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손가락이 같이 하모나이즈 돼서 움직였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을 할 수 있잖아. 처음에 운전할 때 여러분들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운전할 때 기억해 보면은 이게 내 생각 같지 않거든요. 내 몸이. 왜냐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고 결과를 못 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AI에서 말하는 제너러티브 AI인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레코그니션 인식하잖아. 그 다음에 역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생성형 AI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생성형 AI인데 인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학습만 계속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속 여러분 학습만 하잖아. 근데 이 똑같은 회로를 역으로 돌리면 이 제너티브 AI거든. 그래서 헐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헐루시네이션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원래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AI도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학, 그러니까 학습만 하면 안 되고 역으로 돌려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가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강화되면서 우리 막 스냅샷만 보여줬는데 막 움직이는 그림들 그려내잖아요. 막 옆모습 뒷모습 다 그리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생성에 의해서 왜 할 수 있어요? 왜 학습 인지를 했으니까 전에 이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그 모습을 다른 거에 바꾸면 똑같이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델 중에서 딥러닝만이 명확하게 동작하는 인간의 두뇌 모델이에요. 다른 것들은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동작 모델을 그대로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인간처럼 움직이고 있잖아. 단지 단점이 뭐예요? 실시간 학습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실시간 학습을 하니까 다른 점이 좀 있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학습한 거 똑같이 해보지 말고 변형해야 돼. 그래서 딱 바라보는 고울만 하나 있으면 돼. 내 저기까지 갈 거야. 근데 맨날 똑같은 길만 가지 말라는 거야. 이 길로도 가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일지 몰라요. 나이 50대에서 시행착오하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행착오 하면은 다들 박수 쳐주잖아. 그래서 지금 분석할 때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머리에 그런 회로 분석 회로 뭐 분석 딥러닝 망이죠. 제너티브 AI 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헐루시네이션이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억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충분히 공부해야겠지. 예, 그게 이제 레코그니션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랩업을 할게요. 시험은 아까 그 말했던 우리 인터넷 주소 공간에서 두 문제 나갈 겁니다. 한 문제는 뭐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뭐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 순위 상관없이 그냥 IP가 몇 개고 전체 IP의 몇 퍼센트냐. 근데 그게 특정일, 시험일, 당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일 기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우리나라의 IP는 몇 개냐. 그다음에 이게 전체 IP의 몇 퍼센트냐.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될 거고. 자, 2번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랭킹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IP가 할당된 나라 중에서 IP 순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임의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4번째 국가는 뭐고 그 국가의 IP는 지금 몇 개냐. 그 IP는 전체 IP 수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거거든. 그래서 대략 지금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쳐진 데이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익숙해지면 1, 2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세요? 이 수업하고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게 제가 그 되게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외국 가서 얘기하잖아요. 외국 애들은 막 아무 질문이나 막 하거든.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야. 우리 너무 눈이 많아.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앞으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난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주변을 이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어디로 가면 호랑이를 안 만나냐 뭐 이런 거. 내 한양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번 학기에 제가 오는 동안 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또 같이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전혀 수업하고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이버 보안에 관한 것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직업적으로도 괜찮고 뭐 회사들도 괜찮아요. 어느 회사가 괜찮냐. 그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회사들이 또 있거든. 또 안 좋은 회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 잘 뭐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시험은 이제 제가 출제해서 드리는 거는 그걸로 해서 정확하게 그 숫자 가지고 그 이제 뭐 과정 안 보고 그냥 아마 채점하지 않으실까. 교수님 직접 분석해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이제 두 개는 배틀필드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와서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